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종합지, 경제지를 제외한 종합지 일면 톱 기사는 단 한 신문만을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괌, 미국령이죠. 괌까지 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래서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했는데, 그래서 미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전초 기지죠. 그 기지를 향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또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경고하는 의미로, 위협하는 의미로 핵무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이 이것이 일본 상공 넘어서 레드라인까지 다가서는 북한, 이렇게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진보 좌파 성향의 경향신문도 북한 미일 동시 겨냥 탄도미사일 도발 수위 높였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신문, 종합 일간지 조간 중에서 단 하나의 신문은 다른 기사를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대단히 무례한 말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딱 한 군데 신문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하게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 뭐냐 이겁니다. 서해 사건 감사원이 지금 서해 사건을 감사를 하다가 서해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 그것을 감사를 하다가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자, 이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면 톱에서 서해 사건 감사 적법 절차 안 거쳤다. 자,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 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감사원이 수사 결과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은 그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죠. 자, 감사원 최고 기구의 의결 없이 착수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지적을 했다. 최재해 원장 뒤늦게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했다. 직권 남용 등 위법성 인지한 듯 이러면서 지금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서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 자, 문재인에게 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민주당이 하고 있죠. 지금 한겨레 신문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 진행, 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이고 왜 이런 감사가 석 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감사원을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이 문재인 수사 의뢰를 아마 감사원이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죠. 검찰에. 그것에 대한 물타기입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3면까지 이어서 씁니다. 3면에 이어서 한겨레 신문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넉 달째 밀어붙여 감사원이 직권 남용. 자, 이렇게 하는데, 절차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기사 중에서 이 감사원의 해명, 여기에 대한 해명은 딱 한 줄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감사원 홍보 담당관은 한겨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감사원은 연초에 연간 감사 계획을 의결을 한다. 이후에 무수히 많은 상시 공직 감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일일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감수에 착수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자, 이게 연초에 연간 감사 계획을 짜지만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의결 없이 감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난 6월 달에
이 해경과 국방부가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조사 결과를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해서 고발이 있었고, 막 감사 요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감사를 상시 감사로 실질 감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것은 그 의결 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단 한 줄 붙이고 TF를 만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뒤늦게 이것을 문제점을 알고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를 썼는데, 이 감사원 홍보 담당관은 TF 팀 성격에 대해서 이 절차 논란 등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든 TF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할 건지는 해당 TF에서 좀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딱 한 줄 쓰고 이렇게 1면 3면에 걸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 절차 문제를 들어서 나중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제 국정감사가 첫날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감사원의 그 서면 조사 시도, 이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방어에 나섰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일정이 있어서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야당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퇴해라.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서면 조사를 문의를 했다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명박,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서면 조사를 추진을 했었죠. 문재인 감사원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에게 이것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사퇴해라. 특히 최재해 기동민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랬는데, 자, 최재해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 11월에 문재인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자, 조사를 한다고 사퇴해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수사들이 막 쏟아지고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점으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의혹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참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김정숙 씨 관련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경향신문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정당국이 10건 이상 동시다발 조준,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 전례 없는 전 정부 털기. 자, 이렇게 사이면 기사를 뽑았습니다. 비판한다고 뭐 뽑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비판은 한다고 뽑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배열을 해놨는데, 의혹들을. 자, 전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초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을 했죠. 박근혜, 이명박. 구속을 했는데, 지금은 서면 조사 하나 한다고 이렇게 그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동원됐는데, 이것이 전례가 없는 전 정부 털기다. 바로 5년 전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정권 교체기에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재명 관련 뭐 따로 빼놓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하는 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월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경향신문이 여기서 또 빠뜨린 것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 취재가 덜 돼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재인 주변을 흔들 수 있는 것, 문재인 주변의 의혹을 캐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타젯,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입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과 이 문재인 일가의 어떤 커넥션 의혹입니다. 딸 부부가 대통령 재임 중에,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중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돌아와서 저 청와대에서 가서 살고 뭐 그랬던 의혹들, 그리고 사위가, 태국으로 이주했던 사위가 이상직 이스타항공 대주주의 도움을 받아서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데 취업을 했다. 그리고 이상직은 문재인 주변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공공기관장도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했었죠. 지금은 뭐 회사 비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자,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이상직이 대주주고 타이 이스타젯은 문재인 사위가 태국에 가서 취업하는 곳인데 그동안 이상직 쪽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스타항공, 이스타젯 이런 데 상관없는 회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가 계속 논란이 됐었죠. 채용 비리가 만연했는데 그중에서 야당 의원 2명의 실명을 공개해서 발칵 뒤집혔다. 국정감사장이 하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의원 2명이 이스타 항공에 막 취업 청탁을 했는데 뭐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다 붙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죠. 한명숙 전 총리 그때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양기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카르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또 국정감사에 관련 정인들이 나왔는데 정인들도 이 사람들 소문과 거의 일치한다. 한명숙, 양기대, 이원욱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야권 핵심 인사들이 이스타항공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관련자 실명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창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취업을 청탁한 사람은 그때 70명 중에 70등을 했는데 취업이 됐다. 전직 총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의 데모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취업 청탁을 했으니까 이스타항공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07년 설립한 항공사입니다.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취업 청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이스타가 그동안 문재인 사위가 취업한 타이 이스타젯과 관련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임대를 보증한 이런 것이 드러났다.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은 채용 비리부터 대선 경선 동원까지도 뭐 그때 뭐 논란이 있었죠. 여기 관련해서 TV조선 취재진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취재를 했는데 문재인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던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 관련 내용을 취재를 했는데 그동안 이스타항공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두 회사가 비행기를 서로 주고받고 거액의 자금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의 사위가 어떤 경위로 이 회사에 취직했는지도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을 일종의 그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그때 나왔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이상직이 봐주는 대신 이상직에게 공공기관장을 시키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뇌물. 그리고 이 양쪽 사이에는 거액의 돈거래도 있었다. 2019년에 타이 이스타젯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중에서 65억 원을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에서 65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지주회사가 인수했다. 현금 65억 원이 타이 이스타젯을 고리로 이스타항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한 것이다. 어쨌든 뭐 돈거래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문재인 주변과 관련해서 뭐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국민 혈세를 막 낭비하고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금 씌우고 있죠.
태양광 이 사업의 복마전이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 주변 사람들이 떼돈을 번 그런 정황들도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서울신문 오면기사 보시면은 탈원전 때는 2022년 올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 다 알고도 강행을 했다. 자, 지금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월 2,2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200원 넘게 인상이 됐죠. 그게 5년 전에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다 알면서도 아니야, 전기료 인상 없어.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거죠. 자, 5년 만에 이것이 그대로 거짓말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국정자문위원회, 그때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죠. 2017년 국정자문위원회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산업부에서 그때 보고서에서 5년 동안 매년 2.6%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당시 국회에서 인상 없다,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고 양금희 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것은 직무유기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죠.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상풍력 그 사업 발전에 앞장선 교수가 있는데 중국의 사업권을 팔아서 7,000배 수익을 올렸다. 여기저기 막 새 나가는 거죠. 태양광도 그렇고 이번에는 풍력 발전입니다. 이 뭐 내용이 좀 그다지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 2천억 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중국계 회사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 교수와 가족들이 만든 회사다. 2017년 5월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같았죠.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8년 10월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해상풍력 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는데 S 교수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자본금은 1,000만 원인데 지금 S 교수 측이 5천만 달러의 지분을 중국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해상풍력 추진단에 활동했던 교수입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1,000만 원 투입해서 1,72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도가 시작됐으니 이 부분도 또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죠. 오늘 또 김정숙 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그때 뭐 버킷리스트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막 해외에 나가서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몇 가지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비하면은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이것도 TV조선인데 김정숙 씨가 대통령 문재인 재임 당시에 혼자 인도로 간 적이 있죠.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 타지마할을 다녀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한국 대표단 성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휘장까지 건 전용기 공군 2호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끔 외국 갈 때 그거를 이용했는데 그때는 대통령 휘장을 떼고 사용을 했죠. 그런데 김정숙은 그것을 그대로 달고 인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 야당이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인도 모디 총리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쪽에서 먼저 인도에 우리 김정숙 여사님 좀 갈 수 있도록 초청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경비를 만들었는데 불과 4월 만에 4억 원 예비비 4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내용을 청와대가 2018년에 공개하면서 이 고민정 당시 부대변인이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서 가시게 됐다. 그때 그 모디 인도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모디 총리 면담한 뒤에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빈으로 꼭 참석해달라 간곡히 요청을 했다. 그렇게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공개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은 인도 관광 차관이 처음에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가지 마. 우리 저기 영부인 가실까? 그래서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 참석 의사를 인도에 타진을 합니다. 원래 장관의 인도 방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거를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뭐 함께 갔나 보죠. 10월 중순에 인도 쪽에서 맞춰서 초청장이 모디 총리 명의로 왔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 씨를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우리 영부인 좀 참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희망을 했고 인도 쪽에서 할 수 없이 초청장을 보내왔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그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도 신속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자, 당시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 사진입니다. 이 김정숙 씨가 이 대통령 전용기에 혼자 타면서 손을 흔들면서 있는데 그 옆에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있죠. 자, 여성 대통령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도 딱 들어서 흔들면서 타지마할 관광 가는 겁니다. 국비 국민 혈세 4억 원 들여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당시 기사가 이렇게 됩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효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 그때 당시 지상욱 야당 의원이 공군 2호기에서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했느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여겸입니다. 김의겸. 지금 민주당 대변인 하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개인적 일정이 아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한국 인도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로 여사님을 환영해주고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에 정중하게 화답함으로써 한국 인도 간 국익 정대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좀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우리 여사님 영부인 가게 해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을 해놓고는 공식 초청에 정중하게 화답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건 역시 김 여사 및 수행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일정 수행을 위한 것이다. 자, 어제 국정감사에서 첫날인데 이런 김정숙 씨 이렇게 뭐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외국 가고 뭐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 영국과 미국 방문을 놓고 그 숱한 가짜 뉴스들이 쏟아졌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가 걸렸습니다. 국감 첫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놓고 파행 거듭했다. 뭐 외교 통일뿐이 아니고 뭐 여러 행정안전이 여러 상임위마다 그 푸념성 발음 그 내용을 뭐 녹취를 뭐 턴다 만다 뭐 영국 BBC에서 뭐 코미디 프로에서 이 풍자한 것을 놓고 마치 뭐 국격이 훼손된 것처럼 이렇게 요란을 떨었죠. 외통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다시 파행됐고, 행안위에서도 뭐 막말과 이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놓고 무슨 뭐 막말 파문, 비속어 파문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 푸념성 발언 그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지금 말에 대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물의 발언 파문 확산. 여러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 이런 반응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무슨 제왕이냐 이렇게 그런 의식을 꼬주는 글들이 확산되고, 법조계에서도 국가기관을 하대하는 취지의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무례하다, 이거는 간섭적으로 손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짓, 무례한 짓. 짓이란 표현에는 낮잡아 이러는 의도가 들어있다. 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과 공무원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무례한 짓. 이것 외에 저는 어제 정말 기를 의심한 문재인의 글이 있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넘어서 레드라인을 넘는다. 곧 뭐 핵 실험도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사일을 쏘고 나서 문재인이 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가 마침 1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었습니다. 그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이죠. 14. 그날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5년 만에 도발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랑을 좀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14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 선언, 본인이 했던 거,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 자아자찬이죠. 중반에 다 파탄났습니다. 심지어 개성에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자, 그런데 이 진전을 잃었다. 여기까지 하고, 하지만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어제 미사일 쓴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딱 한마디 붙입니다. 한 줄 붙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남북한 모두.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것, 뭐 무례한 짓, 또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쏜 날 무슨 남북관계 복원 이렇게 하는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식 세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